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74, 코스닥이 2.44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은 1.36, 헬스케어는 1.84, 제약은 1.0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은 아니었어요. 조금 힘이 딸렸죠. 그동안에 못 갔던 애들이 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4.50 많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이 밀렸죠. 쌍바닥을 형성했어요. 거의 쌍바닥 밀리고 55,600원 저점을 찍고 강하게 반등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상승 나왔던 애들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못 갔던 애들이 반등에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죠. 그쵸? 계속해서 밀리니까 대한민국 시장은 메가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밀렸던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증시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미국 증시가 3거래 연속 강한 반등이 나오고 어제 또한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FOMC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FOMC의 스탠스가 전환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0.75%가 금리 인상의 90% 이상이 육박하고요. 0.5%는 10%, 9대 1의 확률입니다. 아직 시장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저는 지표를 항상 언급을 드리죠. 시장 지표로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4원,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108.31. 사실 시장이 반등 나왔던 건 이거 하나를 봐도 정리가 됩니다. 요거 달러의 가격이 꺾였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원달러 환율의 강세, 즉 원화의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자, 그러면 뭐죠?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 통화의 강세, 그 반대편에 있는 증시와 코인과 자산시장의 강세가 나온다고 했죠. 그쵸? 결국 이들 달러의 가격이 꺾여 나가기 위해선 물가가 조금 더 안전하게 추세적으로 꺾여 나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기준점에 있어서 물가, 그 다음 FOMC에서 금리 스탠스가 이제 0.75% 요거를 프라이싱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왜?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또한 시장을 컨트롤하겠죠. 그 부분 또한 시장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보고 큰 그림에서 0.75% 다음번 0.25일지 그리고 금리 상단이 어디일지 금리 인상 중단은 언제가 될지 더불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언제 시작될지 그리고 경제가 한번 크게 흔들거릴 때 제로금리와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까지 진행되는 통화 시스템, 요 시스템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시장이 이제는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크게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던 건 달러의 가격, 원화의 강세, 미국 증시의 다우, 나스닥, S&P 1.06, 1.27, 0.71. 자, 미국 증시의 강세, 더불어 아시아 증시에서도 상해, 니케이, 강보합권, 그리고 항생은 0.18. 자, 시장은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 증시의 그 상승분을 대한민국 증시는 반영을 했다. 신흥국 증시의 대표 증시이기도 하고요. 신흥국 통화의 대표 통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방향성은 정해졌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봐야 한다. 자, 일단 대한민국 증시가 반등 나가기 위해선 원달러 환율 첫 번째,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가격,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펀더멘탈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상으로 언급을 드리면 완전히 꺾였죠. 슈팅 나왔던 부분 다 되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닥권에서 안정화를 취하고 그 노란색 선 60월봉이거든요. 60월선 이 노란색 선 기준점에서 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러면 즉 코스피도 수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인 기준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매크로가 안정화될 수 있다. 더불어 그 부분은 물가와 연준의 스탠스가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키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매수 상위 창구에 HSBC 약 89,000주, 9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JP모건 얘네들 끊임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가격을 신한과 함께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가격을 조절하고 있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장중에 찔끔 나왔었어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의
변화의 흐름은 전혀 아직까지 감지가 되지 않는다.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가 공매도 주창구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와 수급의 큰 흐름은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 셀트리온의 실적 상승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그 부분 안에 3, 4합병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수급이 현재 먼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18만 6천 원, 20만 원 밑에서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 가격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기계적으로 매입한다. 제가 언급드렸죠? 20만 원 밑에서는 올라가건 떨어지건 매월 월급 날짜 또는 돈 들어온 날짜에 맞춰서 매입하다 보면 평균 단가는 맞춰진다. 자, 그리고 25만 원 언저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25만 원 언저리. 30만 원 넘어가면 매입은 없다.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결국 시간 차이는 발생하지만 도착할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을 좀 보고 갈게요. 기간이 34,000주, 외국인은 3,200주. 자, 이거는 관망입니다. 개인의 3만 주가 기간으로 넘어갔어요. 금융투자가 57,000주, 약 6만 주 들어왔는데요. 금융투자가 3거래 연속 들어왔습니다. 얘네가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시장도 반등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또한 들어왔겠죠. 보험이 3,000주, 투신이 3,000주, 연기금이 26,000주, 14,000주, 2,300주. 3거래일 연속 팔았는데 최근에 26,000주 찔끔 늘었는데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연기금은 큰 그림에서 많이 담아가고 있다. 자, 제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2022년 3월달부터 9월까지 보게 되면 연기금 무려 200만 주를 담았습니다. 개인 420만 주가 기간으로 320만 주, 이중 연기금이 200만 주를 담았어요. 금융투자 또한 34만 주, 보험, 투신, 기타 금융 만주 없어도 되는 거고 은행, 연기금 다 담았어요. 개인만 420만 주가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우리가 이때 바닥권부터 쭉 밀리고 바닥권에서 형성 나오고 그 구간대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시죠. 3월부터 9월까지 큰 그림에서 420만 주가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게 현 추세의 흐름이다 라는 부분을 현재 수급의 큰 창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린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한 달 기준 기간이 27만 5천 주를 매도했어요. 그 중심은 투신과 사모펀드. 투신이 약 9만 5천 주, 사모펀드가 11만 5천 주 매도해서 약 20만 주가 21만 주 가까이 기간 매도의 한 달간의 중심이었어요. 금융투자는 3만 주로 많이 줄었는데요. 최근에 금융투자는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조금 더 추세적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서 오늘 739주, 요거는 보합세, 관망세인데 사모펀드에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플러스로 들어와야 되고요. 연기금은 26,000주를 매도했지만 큰 그림에서 워낙에 많이 들어왔고 셀트리온과 SK의 수급의 중심입니다. 한 달 기준 기간이 찔끔 매도했지만 다시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이들은 알고 있어요. 지들끼리 손바뀜에 나가고 있는 거다. 외국인과 기관들 지들끼리 손바뀜에 나오고 있는 거다. 개인만 큰 그림에서 넘어가고 있다. 외국인은 27만 8천 주 한 달 기준 들어왔고요. 개인은 5,566주 거의 한 달 기준 관망세였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SK의 수급은 큰 그림에서 추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개인들만 물량 뺏기지 마시고 물량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헬스케어의 수급은요. 오늘 기간이 약 12만 주, 11만 9,600주가 들어왔고요. 그중 핵심은 금융투자가 12만 3천 주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기준 아직까지 17만 주 매도예요. 금융투자가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시장도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매크로에 대한 안정. 사모펀드가 4,433주, 어제 6,383주. 자, 요거는 8월 9월 8일, 즉 연휴 전이죠. 어쨌든 사모펀드도 한 달 기준 18만 주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17만 주, 투신이 약 10만 주,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가 헬스케어 매도, 기간 매도의 중심이었어요. 한 달 기준 약 47만 주를 매도했는데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언급드리죠. 숫자 증가하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지들끼리 손바뀜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외국인은 한 달 기준 55만 1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2만 7천 주가 매도가 나갔지만 큰 그림에서 한 달 기준 55만 1000주, 개인은 5만 9천 주, 오늘 9만 3천 주가 매도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험과 투신에서 128주, 8,485주, 연기금 247주 찔끔 매도했던 부분입니다. 자, 헬스케어 또한
3월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한번 수급의 큰 흐름을 보고 가시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과 다르게 3월부터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 거의 합친 물량이 기간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334만 주, 개인 996만 주, 외국인 280만 주, 즉 약 한 380만 주, 370만 주 물량이 기간이 330만 주, 340만 주에 대한 물량을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기간으로 다 넘어갔다. 그중 연기금이 무려 220만 주를 담았다. 금융투자가 46만 주, 투신이 73만 주 이 부분을 담당했는데 연기금이 거의 220만 주를 쓸어 담고 있다. 그렇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기간의 수급의 중심은 더불어 수급의 중심은 바로 연기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기준 보게 되면 이때부터 또 바뀝니다. 개인의 320만 주가 외국인 100만 주, 기간 220만 주. 이때부터 또 셀트리온과 같아져요. 즉 개인의 300만 주가 기간으로 220만 주, 외국인으로 100만 주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그쵸? 4월부터 9월까지는 또 똑같은 흐름을 보인다. 즉 개인들만 털려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비율은 9월 8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0.84. 헬스케어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헬스케어 또한 1.44. 9월 8일 기준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 6%대. 자, 그리고 9월 8일 연휴 이전에 3%, 4%, 2%. 제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12, 13 늘어난 거. 허수이다. 얘네 물량도 없다. 그리고 공매도 칠 이유가 없다. 거래량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동행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40만 5천 주. 그리고 오늘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5%. 신경 쓸 필요 없다. 수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드러나가고 있다. 거래량은 41만 3천 주. 오늘 1.84 상승 마감.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9.49. 거래량은 9만 5천 주. 오늘 등락률은 1.08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복제약 만드는 회사가 신약 개발 가능. 레케노라도 이미 증명. 자, 인터뷰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미디어 기자님이 이렇게 쓰신 것도 있는데 셀트리온에 계시는 분들은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를 당연히 쓰시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바이오시밀러 만드는 회사가 신약 개발 가능. 레케노라로 이미 증명. 자, 김성현 의학본부장 셀트리온. 자, 이분 누군지 아시죠? 어쨌든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요를 통해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핵심만 보게 되면 셀트리온 항암 바이오시밀러로 체력사. 이게 정확한 명칭이죠. 그리고 다음은 항암 신약.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공개. 오리지널과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동등성 확인. 코로나19 치료 신약 레키노라 단기간의 개발 경험. 글로벌 탑티어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항암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 오리지널과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동등성을 입증하였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고요. 2025년까지 바이오시밀러 5개 추가 예정이다.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가 언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그리고 이번에 베그젤마, 세 번째 항암 바이오시밀러죠. 향후 키트루다, 옵디보 등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2029년 말 30년이 출시 가능한 시점으로 보고 셀트리온은 현재 물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자, 키트루다와 옵디보 면역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죠. 그쵸? 셀트리온 제품의 해외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측 관계자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전면에 내세운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스가 유일하다. 이는 항암제 분야에서 셀트리온 그룹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 레케노라주를 시작으로 신약에도 도전, 글로벌 탑티어 목표, 신약 개발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미 영국의 ADC 전문 개발 기업 익수다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죠. 그쵸? 그래서 레고캠, 셀트리온, 익수다 3감 로맨스를 통해서 지분 투자 외에도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을 염두에 두고 지분 투자 외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들을 통해 후보물질 임상 등 새로운 협력 발굴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레키노라, 이걸 개발하는데 2년이 채 안 걸렸다.
셀트리온의 궁극적 목표는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이다.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기초 체력을 쌓고 캐시카우로 확보했으며 의약품 개발 능력과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개발 판매를 통해 시장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역량도 갖췄다. 올해 2조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1개 이상의 제품 허가를 획득한다는 계획에 따라 꾸준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로 종합제약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김성현 의학개발본부장, 이분이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분이 누구죠?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캐노라 3상서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그쵸? 이분이죠. 굉장히 프리젠테이션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정말 명료하게 언급했던 분이시죠. 그쵸? 또한 이세경의 속 깊은 인터뷰, 레캐노라 마지막 지푸라기 역할이라도 만족한다. 그룹 3사의 모든 역량이 집에 퇴근도 못하고 모든 역량이 3교대였어. 모든 역량이 그런 쏟아부어졌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 자료예요. 이게 홍보 영상인데요. 셀트리온의 2016년도 5월 31일 영상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바로 또 나옵니다. 이분의 또 이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보는데요. 여기 보면 김성현 차장, 이땐 차장이었어요. 임상개발본부 혁신제품 담당.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체약품 개발에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연구자로서 보람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초기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중요한 건 이제 임원이 됐고 자신감 있게 우리 신약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셀트리온 향후 비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미래는 무척 밝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 보폭 넓히는 셀트리온 ADC 이중항체 도전장. 하반기 100일 유럽 출시 1, 2년 내 영국 기수다 1대 주주로 이중항체는 VC, 벤처 캐피탈 등과 사업 검토,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도 개발, 셀트리온만의 색깔 찾을 것. 그래서 ADC 이미 알고 계시죠? 차세대 항암 신약이죠. 그쵸? 바이오 베터이자 항암 신약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베터 플랫폼 기술에는 이중항체, ADC, 그리고 약효 지수성 플랫폼, 피하 주사 제형. 여기에 셀트리온이 이미 피하 주사 제형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ADC도 끊임없이 투자가 되고 있다.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여기에 이중항체까지 도전장을 내민다. 이중항체는 뭐죠? 원래 단일클론 항체라 그래서 항체 하나는 항원 하나밖에 못 달라붙어요. 그러나 양팔에 항원 2개를 잡는 이중항체, 전 세계적으로 몇 년 기준 70개 이상의 이중항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ABL 바이오가 유명하고요. 중요한 건 이중항체, 셀트리온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다. 왜? 세계 최고의 항체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넘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이중항체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항암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면역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나서는 등 포트폴리오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ADC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중항체 분야도 투자 대상을 물색 중이다. 그는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의 무게를 중심 두고 있다. 5개에서 6개 전담팀을 가동 중인데 한 달에 100건 안팎의 이중항체 후보 물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연구자, 교수, VC, 벤처 캐피탈과 손잡고 회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암제 100일 전만 언급되고 있고요.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 중이다. 그래서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옵디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 캐시카우를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베터, ADC와 그리고 신약과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투자가 되고 있다. 공장 캐파 증설과 연구 인력의 증설과 전세계 직판으로 해서 끊임없이 빅팜을 향해서 가고 있다.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감이 오시죠?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우리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롯데발 인력 스카우트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스 비상. 롯데바이오 경력 측 대규모 채용. 삼바 기술 유출 유럽 이직자 소송. 개인 선택인 만큼 업계 간 이동 불가피. 롯데바이오 CMO 회사이죠? 그러면 삼바 같은 그런 분야에 있죠. 그쵸? 롯데바이오로스 CEO가 셀트리온과 무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셀트리온 출신들이 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드물죠. 우리는 신약 개발회사.
글로벌 빅팜,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담당하고 그리고 원천 기술과 더불어 직원에 대한 혜택과 글로벌 탑티어를 가고 있는데 이 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나오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더불어 자, 바이오 미국, 바이오도 미국 우선 공식과 삼바, 셀트리온 수출 타격 불가피하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K바이오 기업들 대부분 미국 내 생산기지 없어. 바이든 이니셔티브 서명, 삼바 현지 내곳 후보지 선정, 셀트리온도 대책 마련 분주, 공장 신규 건설의 쟁걸음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줬어요. 바이든 행정명령 및 바이오 정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1. CMO 리쇼어링. 상당히 오래되었죠? 생산기지 미국 내로 리쇼어링. 그래서 일자리 고용 창출. 두 번째, 2025년 내에 암 사망률 절반으로 줄인다. 암 치료제 연구 확대 및 암 치료제 등 고가의 바이오시밀러 확대하여 기사한 내용대로 싼 약값의 처방률 상승 기여. 즉, 이건 셀트리온의 중요한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국내 바이오 시장 영향, CMO 시장 축소 가능성, 주력 사업인 삼바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직격타가 되겠네요. 대기업들이 CDMO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죠. CMO에서 한 번 더 나간 게 CDMO, 세포주가 있냐 없냐로 제가 차이가 나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미국 시장 진입한 기업 이외에 추가적 진입 허들 상승, 즉 특히 중국 기업 타켓, 현재까지 셀트리온 삼바를 제외한 해외 기업 진입이 없는 상황.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개척자이자 선구자. 삼바는 미국 바이오전의 협력사, 현재는 아님. 앞으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소수의 과정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이 될 것. 추가로 중국 기업들이 과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진입 장벽은 높이고 셀트리온 같은 초기 선도자 같은 기업은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매기 역할을 기대. 과점 기업 간 시밀러 가격이나 경쟁 촉발 유도. 자, 그리고 미국 내 바이오 기업 M&A 가속화. 안 그래도 셀트리온은 M&A를 하겠다고 공언했고 현재 미국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 바이오 관련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M&A 기업은 미국 기업일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진행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전기자동차처럼 자국 내 생산 보조금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암문샷 정책으로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이슈가 있기에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오히려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승인 의약품 시장,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미국과의 FDA 규정에 의해 수출입되는 것이고 이를 규제할 경우 무역 분쟁이 촉발되는 것, 중국이 아닌 우방국가의 무역 분쟁은 선택지 없을 것으로 보고 바이오약품 수출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미국이 수입 기준을 할 이유도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바이오 역시 생산 기지를 미국 내에 둬야 한다는 미국인의 생각이 강해지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 내 CMO, 리쇼어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USUHE 엔진님께서 잘 남겨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 재정 적자에 의해서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흐름이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CMO 이제 안 합니다. 돈 되는 거 테바의 아조비 찔끔 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무척 높죠. 우리 제품 생산하기에도 무척 버겁다. 더불어 중국,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 견제에 위한 조치, 단기 반사이익 가능성 분석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서정진 책임져야 셀트리온 3사 합병 부진, 주가 하락의 주주 불만, 셀트리온 합병 계획 내부 검토 중. 자, 이런 거 나오면 저는 그냥 계속 언급드려요. 갖다 버린다고. 셀트리온 3사 합병은 실적 성장 기반 위에서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때,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또는 좀 더 상승 나올 때, 탄력적일 때, 무언가 공매도가 떠나갈 수 있을 때 반드시 3사 합병은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주들의 투심을 흔들어대면서 계속해서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런 게 나오면 걸러버린다. 그래서 실적 성장은 기정사실화이다. 그 기반 위에 3사 합병은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3월 주주총회에서 언급이 되었죠. 셀트리온은 시차를 두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기업이다. 그렇기에 차분하게 우리는 우리 길을 우직하게 잘 가고 있다. 오늘도 기사와 모든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지루해서 지쳐 보일 수 있겠죠. 반등 나왔으나 이 부근에 있어요.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아직도 바닥권에 있어요. 월봉으로 봐도 아직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가치는 꾸준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숫자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증가폭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에 열심히 우리는 매입에 저축의 기회를 또 줬구나. 땡큐하고 담으면 돼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전고점 돌파 8개월, 9개월이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차분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